시사해설 시간입니다. 이 파리 테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실제로 두 건의 테러 사건이 현재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샤를리 heb도 테러 사건과 함께 이 경찰 살해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인질을 잡고 경찰에 포위돼 있습니다. 현재 두 건의 인질 테러 대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. 이 샤를리 heb도 이 신문사 테러 사건만 해도 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역시 테러죠. 그렇죠. 오늘 그냥 새벽까지만 해도 그냥 샤를리 heb도 사건에 대해서만 쭉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, 한 7시경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두 건의 테러죠. 두 건의 테러가 지금 한 28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째는 그 샤를리 heb도 신문사 테러 사건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범인이 2명만 나와 있죠. 구아치 형제인데 현장에서 도주를 해서 한 8만 명의 경찰들이 이틀 동안 추적을 했죠. 네.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곳에서 포위가 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돼 있는 그 샤를 드골 공항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인데 지금 그 소개가 되기는 그냥 industrial area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산업지역인데 한 프린팅 샵이 있는데 한 빌딩 안에 이 두 범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인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질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인질의 상태가 어떤지 누군지 이런 건 전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죠. 단지 이제 경찰과 대결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또 한 가지 나온 얘기는 이 경찰과 범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제 자수를 이제 권유하겠죠. 그런데 이 지금 보도된 것은 범인들이 나는 순교하겠다. 이제 이 마슬람들이 자주 쓰는 얘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순교하겠다. 내가 민간인은 살해하지 않겠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질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도 순교도 하지 않고 인질도 내보내주지도 않고 자수도 하지 않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어제 이제 파리 남부교회에서 무장괴한이 경찰관 한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를 했는데 여자 경찰관이죠.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이에요. 그래서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총을 쏴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죠.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도 이 샤를리 heb도 사건이 이제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죠. 그랬었죠. 네. 네.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 이것도 틀림없는 테러고 범인이 2명이고 그것도 남자, 여자 20대 범인들이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코쇼를 파는 그 슈퍼마켓에 그래서 인질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인질이 몇 명이냐 아주 확실치 않습니다. 어느 쪽에서는 1명이다, 어떤 보도는 5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시 대치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근데 이 2명의 범인의 신원은 이름하고 나이는 나왔어요. 근데 그 밖에 이 사람들에 대한 백그라운드인가 이런 건 전혀 나온 것이 이제 없죠. 근데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테러 인질 사건이 동시에 두 건이 28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. 동시에 네. 진행되고 있다. 이게 중요하죠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이 관련성이 있느냐. 이게 중요하죠. 그럼요. 다발적으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두 건의 테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 여부가 있느냐.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. 한 가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 그런데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 그러니까 지금 두 명 테러리스트가 두 건에 2명 아닙니까? 모든 4명인데 이 사람들의 복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. 두 사람 다 검은색 옷들, 군복 같은 네. 것을 입고 그 베스트, 그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고 무장도 비슷한 총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는 이 총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 복장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지금 이제 여러 잡다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두 건의 그 테러리스트 4명이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이인 것 같다.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. 같이 파리에 살고 있고 같이 마슬람들이니까 같이 알 수도 네. 있겠죠.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테러를 같이 상의해서 동시에 저지른 것인지 관련이 있는지 그 여부는 아직도 아무도 얘기할 수가
없죠. 그러니까 이제 두 건이 관련되어 있느냐, 이게 그냥 론 wolf냐, 고독한 늑대의 짓이냐, 아니면은 알카에다나 아이시스가 배후에 있는 거냐, 아니면 시리아에서 귀향한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극렬주의로 저지른 것이냐, 아직까지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프랑스 국적을 가진, 어제 이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그 foreign fighter를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그 테러를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 용병들이 한 15,000명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? 그랬죠. 근데 이제 네. 그 중에 한 3,000명은 유럽 출신들이고 그 중에 1,000명이 프랑스 사람들이다 하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1,000명 중에 30%가 여성 테러리스트다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 여성들 중에서 이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.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. 예. 자, 이 범인들의 배경을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. 얼마나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까? 범인 형제 우선 그 샤르 앱도 범인들에 대한 건 이제 조금 비교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한 건 없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홈그로운 테러리스트냐 아니냐 알카에다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 이제 그건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알제리아에서 이민 온 부모에 의해서 프랑스에 이민을 왔고 여기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. 그 여기서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부터 반서방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단 말이에요. 나이들이 32, 34이니까. 그래서 벌써 미국의 정보 계통에서 이 사람들을 알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까? no fly list, 그러니까 비행기 탈 수 없는 사람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 두 사람 이름이 올라 있어요. 그 정도로 극렬주의자로서 벌써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34살 시아드 코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1년도에 예멘에 가서 알카에다와 접촉을 한 것으로 지금 미국 정보들이 보고 있어요.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인 테러리스트 그 유명한 사람 죽었습니다마는 안와드 아울라키라고 그러는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죠.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네. 많은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의 그 예멘 내 그 당시의 총책이었어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 형제들이 가서 이 밑에서 무기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.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런데 이 알라키는 2011년도에 이제 총책으로 한참 이름을 날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서 죽였죠. 드론으로 그 무인 비행기로 가서 어택을 해서 죽였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인데 테러리스트인데 이 사람을 미국에서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동생은 32살짜리 셰리프 코이치라는 사람인데 2008년도에 프랑스에서 3년 징역형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. 사법 처벌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벌써 극렬주의 그룹에 들어갔다가 이제 처벌을 받았죠. 근데 이제 정보 당국이 최근에 시리아에 이 사람들이 잠입했다가 다시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근년에 이 사람들이 액티비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조용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를 숙이고 조용하면서 당국의 시선을 피해서 잠입했다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미국의 노플라이 리스트에 오르기 정도까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인데 왜 프랑스의 당국이 이 사람들의 감시에 실패를 했을까? 이것도 이제 큰 의문이죠. 그렇죠. 이제 열심히 그 감시를 했을 텐데 미국의 이 노플라이 리스트라는 거는 한 4만 7천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미국 비행기 못 타요. 미국에 입국도 못 하고 출국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국내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외국 사람들이죠. 그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리아나 이라크에 가서 테러에 참여하고 귀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제 쭉 감시를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왔을까? 아니면은 노플라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왜 감시를 못했을까?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오게 되죠. 그다음에 제2의 테러 사건, 이제 여자 경찰관 살해 범인인데 두 명이 남녀인데 프랑스 이름들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? 저도 잘 못 읽겠는데 기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도하는 기자들이 이 사람 이름도 잘 못 읽어요. 복잡하니까. 그럴 수 있죠. 네. 예. 근데 이제 20대 여인입니다. 제가 아까 듣기로는 198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죠. 미모의 그냥 그 젊은 여인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
프랑스의 테러 당국에서는 지금 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귀향한 이제 테러리스트들을 한 1,000명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 한 30%가 여성이다. 그러면 한 300명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놀라운 사실로 오늘 아침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예, 그 화면에 비춰지는 여성의 얼굴은 너무 앳되고 이 소녀 같은 모습이라 정말 그렇죠. 깜짝 놀랐습니다. 20대니까 젊은 여성이죠. 이 프랑스 국내는 물론이고요. 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고 또 충격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. 모두가 프랑스에 아주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죠. 그렇죠. 이제 어제 말씀드린 데 이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테러에 대한 반테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. 근데 어제 낮에 이제 프랑스 국내에 말씀을 드리면은 낮 12시에 이제 노틀담 사원에서 조종이 울렸고 1분 동안 묵념을 했고 지금 프랑스의 모든 국기들이 다 반기로 이제 개양이 돼 있죠. 그다음에 그 아이플 타워 그 밤 8시에 불을 다 껐어요. 이제 조의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다 껐고 시민들이 어제 다시 광장에 또 모였습니다. 그래서 표현의 자유, 민주주의 수호 결속을 다지는 이제 시위들을 또 했죠. 그러니까 전 유럽,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일본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인을 지지한다는 시위를 또 각자 이제 시위를 계속을 했습니다. 한편 이제 프랑스 국내에서는 뭐 이 굉장한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이 테러리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고조가 되고 긴장도 고조가 됐어요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반이슬람 무드와 반이민 무드가 즉각적으로 고조가 됐죠.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이제 높아졌다 하는 이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. 한 그 마슬렘 사원 벽에는 Death to Arabs 이런 모든 아랍 사람 모두 죽여라 하는 구호도 나붙어 있고 마슬렘들이 소유한 그 자동차에 총격을 가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2개 도시에 있는 마슬렘 사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반이슬람, 그 이민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그 긴장되고 거세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다른 이제 국제적으로 프랑스 지지의 물결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트라팔칼 광장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다가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 부르죠? 그 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이 영국 그 유명한 트라팔칼 광장에 모여서 프랑스 국가를 부른 거예요 어제. 그래서 프랑스를 우리가 지지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이제 표시를 했고, 이제 역시 이게 신문사가 이제 그 테러를 당한 거니까 전 세계 언론들도 이제 역시 그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언론을 수호한다,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영국, 이스라엘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덴마크 전부 다 지지 성명들을 냈습니다. 그래서 일부 외국 신문들이 그 샬리 앱도 신문의 그 만화 시평 그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? 그랬죠. 앞으로 그걸 우리도 게재하겠다.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들도 내보내고 있습니다. 이 신문이 주간지거든요. 발행 부수가 한 16,000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게 큰 신문이 아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번 주에는 100만 부를 찍겠다.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 이 샤를리 앱도 잡지사 테러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인질 테러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경찰과 테러범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까지의 상황들 종합해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주 혹한과 함께 또 파리 테러 사건으로 아주 숨가쁘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수고하셨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